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죠. 위기가 곧 또 기회다. 네. 즉 이 기회라는 것은 위기 때 어쩌면 더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도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 지금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 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재테크인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로도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가능하죠.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접속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그곳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 분석해드리는 코너 오늘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기대되는 알짜 지역들 집중 분석해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자,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요. 전화 그리고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먼저 올려주신 분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신당 3동에 조그만 그 약수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무슨 아파트요, 어머님? 약수 아파트요. 약수 아파트요? 네. 네네. 근데 요번에 그 길 건너 바로 그 동으로 7길 18번지에 거기 약수 스카이 빌라가 이제 아들이 있어서 그 집으로 합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주민등록은 그냥 이렇게 별도 세대로 그냥 했어요. 이렇게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있고 아들은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네. 그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것도 궁금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네, 일단 하고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팔려고 내놔봐도 쉽게 나가질 않아서 네.
좀 전망도 좀 궁금하고 그래갖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신당 3동의 약수 아파트 그리고 약수 스카이비를 가지고 계시는데 각각의 이제 명의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1가구 네. 2주택인가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궁금증들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네네. 만나보세요, 어머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 최근에 아드님하고 이렇게 합가를 하셨는데 네네. 세대는 그대로 분리 세대인 상태에서 집만 네네. 이렇게 한 곳으로, 그러니까 한 공간으로만 모이신 거네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연한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보면은 주소지만 같을 뿐이고 세대는 네. 별도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왜 네네네. 그렇게 하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이 약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쉽게 나가질 않고요. 네. 1가구 2주택으로 만약에 그 아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산지자체가 구입한 지가 한 18년 됐거든요. 약수 아파트를. 네네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만약에 같이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거 팔 경우에 또 아무리 작지만 또 양도세가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일단 아드님 네네. 집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동으로 8길 18. 번지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 주소만 동으로 8길 18 약수 스카이빌이요. 약수 스카이브 여기 약수역 근처예요? 네네네. 아, 네, 그러면 네. 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죄송한데 혹시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남편이 지금 44년생이요. 그럼 만 60세 넘으신 거잖아요. 70이 훨씬 넘었죠. 그죠? 만 60세가 넘으셨어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세대를 합가하는데, 자, 부모하고 예. 자녀하고 세대를 합가했는데, 예. 세금 때문에, 그죠? 예. 세금 때문에 세대 합가를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불안해요. 같은 공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불안한 네네네.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예. 이유는 세금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 딱 예.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세대 합가 하셔도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나이를 여쭤본 거예요. 네. 뭐냐면 네. 우리나라 세법은 동거봉양이라는 게 있어요. 예. 동거봉양에서 예.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는 분명히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효도를 하기 위해서 합가를 했는데 갑자기 양도세를 중과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거봉양을 하면은 네. 세대 합가한 날, 그러니까 합가한 일로부터 10년, 네. 10년 이내에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네. 자녀분이 갖고 있던 주택이건 부모님이 갖고 있던 예. 주택이건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그거는 비과세를 해줘요. 세금 없이요. 예. 물론 이제 비과세는 9억까지는 받는 거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를 네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약수 아파트도 오래 갖고 계셨고 약수역 근처에 있는 그 자녀분하고 합가한 주택도 지금 조금 그것도 오래 보유하셨어요? 4년이요. 4년 정도? 그 집은 몇 년 된 네. 집이에요? 그게 지금 한 90년도에 아마 지은 것 같은데. 90년도에 지었다고요? 아니, 잘 모르겠네. 자,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됐어요, 그것도? 네. 그건 아파트가 아닌 거죠? 네네, 빌라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네. 동거봉양을 해서 사대를 합가를 하셔도 이거 네. 두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없으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내에만 어떤 거를 팔아도 그거는 9억까지 비과세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약수역 근처에 있는 다른 그 다세대 그 빌라보다는 이 약수 아파트를 가져가고 네. 그 지금 거주하러 가신 주택 있죠? 네. 이거를 처분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처분해서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같이 합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런 거냐면 이제는 제가 이제 네. 이거는 세무적인 건 해결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보유한 것 중에 누가 더 좋은지를 판단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왜 제가 이 약수 아파트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네. 이 지역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서울시의 정책이 어떻게 네. 가고 있냐면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조금 늘려보자. 예. 즉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곳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역세권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을 고밀 개발할 필요성을 있다라는 걸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약수역 바로 옆에 이 약수역 이쪽 근처 주변은 네. 준주거 지역이 많고 일종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이미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주거지에 있는 다세대보다는 어쨌건 개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약수 아파트니까 아, 네. 이거를 좀 지켜내시면서 약수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는 그 기간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조금 누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 어쨌건 예. 10년 내에 무언가 하나는 비과세 받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 예, 예. 현재 같이 거주하는 걸 정리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매도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매도가 안 된 게 더 좋은 점이었어요. 가지고 계셨던 고민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머님 오늘 맛있게 저녁 식사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도봉구 창동에 네, 삼성 레미안 2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정리해서 네, 구입한 지 3년 됐고, 네,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네, 명동 고덕주공 9단지나 네. 광장동 극동 2차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아버님 그럼 여기 삼성 레미안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아, 투자 목적으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셨는데 세 군데 중에 어느 쪽에 가치를 제일 높게 평가를 해주실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네, 궁금증 해결. 매도 시기하고 매도 시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매도 시기와 매도 시기 시기. 알겠습니다. 타이밍까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네. 창동 삼성 레미안이면은 그 창동 19단지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매도 시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그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요게 한 3년 됐습니다. 한 3년 되셨어요. 그러면 조금 재미 좀 많이 보셨겠네요. 그죠? 조금. 네. 네. 그러면 지금 매도 시기가 네. 내가 갈아타는 목적이 지금 분명해졌잖아요. 네, 네. 나는 이게 투자 목적으로 어느 네. 어느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창동 레미안은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시기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수 시기는 조금 저울질 필요는 있는데 아까 지금 세 군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올림픽 선수촌하고 네. 아까 또 어디였죠? 고덕주공 9단지. 그거 고덕주공 광장동 2차. 어디요? 고덕주공 9단지하고 네. 광장동 2차. 광장 극동 2차. 네. 네. 그럼 그 세 군데 중에 어디가 좋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세 군데를 꼭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세 곳을 네. 딱 보셨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뭐 투자 목적이죠. 재건축. 재건축.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답을 하신 거예요. 재건축. 네.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광장극동은 광나루역 쪽에 있고, 네. 올림픽 선수촌은 올림픽 공원 앞에 있고, 네. 구단지가 고덕역 쪽에 있고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를 기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자 대상을 갈아탈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정할 때 이 재건축의 기준을 놓고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세 곳 중에 어느 한 곳 안전진단 한 곳 있나요? 지금 신청 들어갔던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속도면에선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죠?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은 올림픽 선수촌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 재건축에서 일단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용적률부터 보면 돼요. 네. 자, 광장극동 용적률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250%나 3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광장극동이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1차하고 2차하고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하면 용적률이 거의 한 200%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고덕주공 9단지가 한 170에서 180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이 한 140%대예요.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용적률 누가 1등이에요? 올림픽 선수촌은 1등이죠. 네네네. 자, 그럼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에 1등을 이제 먼저 찾았어요. 그다음에 그럼 입지를 보자고요. 물론 광장극동도 입지가 좋아요. 네. 한강을 남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강북권 최대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어요. 역세권이면서,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올림픽 선수촌은 규모가 크고 2호선, 5호선과 9호선을 두고 있고 대규모 공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네네. 한강 조망권 못지않은 공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명일 9단지도 마찬가지. 주변에 녹지 공간 풍부하고 향후 9호선 4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9호선까지 갖추게 돼요. 그죠? 네네. 그럼 조건적으로 거의 비슷한 각자의 특성은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 어떤 비슷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용적률로 갈 수밖에 없고 내 목표는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를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제일 좋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아, 네. 그리고 세 곳을 딱 써올렸을 때 일반 분양가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아무래도 딱 방금 생각하신 그곳이겠죠? 네네. 네, 이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사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꾸준히 좀 많이 올라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 매수해도 괜찮을까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워낙에 인기가 있는 아파트니까. 지금도 매수 타이밍 늦지 않았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 상계동 네. 주공아파트 14단지요. 14단지요? 네. 네. 여기 지금 80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 고려 중이신 건가요? 아니, 가지고 있는데. 네. 거주도 하고 혹시- 계시고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 건가요? 팔 시점하고, 만일 팔면은 양도세도 궁금하고, 또.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팔아서- 관련 문의 세금적인 부분까지 진단 도와드리면서 언제쯤 네.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계주공 14단지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뭐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궁금하고, 또 어디 팔면은 재투자할 수 있는. 아, 이거 좋은 팔아서 또 곳이- 투자를 어디 할까? 네. 자, 그것도 그럼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상계주공 14단지는 14단지 말고 또 갖고 있는 주택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일가구 1주택이에요? 그럼 예. 상계주공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한 2002년도에 사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아들이 네. 사가지고 네. 오래 갖고 있다가 자기 동생한테 팔았어요. 우리 딸한테. 아까 그러면 딸이 얼마 정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갖고 있는 지가 한 7, 8년 넘었죠. 아, 네네. 네. 네, 따님이 7, 8년 갖고 있었고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양도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양도세는 그 따님 그 국내에 거주하시죠? 아니, 딸이 네. 호주에 지금 유학 가 있어요. 호주에 유학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국내에 그 거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이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거고 네네. 일단 양도세고 따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근데 아직 딸이 학생이면은 나이가 예. 46이에요. 몇 살이요? 46, 46. 아, 되게 늦게 이제 공부를 하시네요. 네네. 자, 그럼 별도 세대만 따님이 별도 세대만 갖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별도 세대를 갖추시면 1주택 6억까지 비과세 조건 해당되니까 양도세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상계주공이 결국은 상계주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계주공 14단지뿐만 아니라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네. 지역에서 최대 지금 호재는 뭐냐면 차량기지 개발하고 네. 지역의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예요. 예, 그게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차량 개발이 됐을 때는 상계주공이 여러 가지 14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차량 기지랑 가장 가까운 단지들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거고 재건축까지 갔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네. 앞선 시청자분하고 마찬가지 용적률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네. 상계주공은 조금 달라요. 다른 곳하고 뭐가 다르냐면 네.
소형 중심의 아파트 단지예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10평형, 10평짜리 10평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곳은. 그러면 특히 그중에서 14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단지의 50%가 아마 10평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용적률이 낮더라도 이 작은 평수 아파트들의 큰 평수 부담이 생겨서 이 낮은 용적률을 다 깎아먹게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지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지역의 호재들이 작용을 할 때 같은 권역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갖출 수 있는 곳을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계주공을 처분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면 또 돈을 많이 보태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같은 권역 내에서도 우리가 딱 청약을 해봤을 때는 자, 14단지는 나들 역세권이지만 전체적으로 상계주공단지의 중심지가 사실은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있냐면 노원역 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원역 주변에 비교적 용적률이 170%에서 180% 사이에 있으면서 차량 기지와 가까운 쪽의 단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받고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그러니까 14단지는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서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유능한 곳으로 갈아타서 유명한 곳으로. 21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수 상관하지 마시고 네, 그 갈아타시면 됩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아마 상계주공 14단지 처분하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거에 비슷한 평형으로 가더라도 돈을 조금 보태셔서 가셔야 될 거예요. 네, 그거 감안하셔서 꼭 이렇게 갈아타게 하세요. 네, 같은 상계주공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에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노원역 인근이라는 팁을 드렸으니까 어머니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고민 해결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고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에 빌라를 구입할 예정인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고민 올려주셨네요. 학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투자도 어쩐지 궁금하고요. 3주택자라고 올려주셨네요. 이분 어떻게 은행 사거리 쪽 빌라 구입 예정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3주택자신데 학군 때문에 그럼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구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은행 사거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계동의 학군 중심 쪽이고 향후 그쪽에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이미 3주택자시라는 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어차피 3주택자로 내가 어떤 세무적인 혜택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무적인 불이익을 알면서 내가 구입을 할 거라면 이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물론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더라도 실거주하기 조금 더 편하고 금액을 조금 보태더라도 향후 동북선 개통이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개발 이슈가 터졌을 때 조금 더 그 이슈를 흡수할 높은 가치로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작은 평수, 다세대 대비 조금 작은 면적을 갖추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조금 하시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특성상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의 소형주택은 오히려 심싸움에서 너무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라면 아파트 좀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먼저 보시고 나서 다세대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은행 사거리 쪽 지역적으로는 괜찮다라고 결론 내려주셨는데 다세대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동국대 후문 근처에 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보유 중입니다. 현재 월세 수익 약 월 40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또 추가로 남산동에도 다가구 주택 보유 중인데 필동과 이 남산 다가구 주택 중 둘 중 어느 것을 매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월세는 두 곳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그 필동이건 남산동이건 서울 지금 한복판이거든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는 땅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월세도 지금 한쪽에서 400, 한쪽에서 400 꽤 많은 월세 수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에 어느 한쪽을 처분한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처분해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내 그 처분 목적이 분명했을 때만 좀 처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도심 한복판에서 월세가 나오는 면적의 땅을 내가 갖고 있다?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절대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 불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매도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차라리 한쪽 고를 처분해서 한쪽 고로 몰아가세요. 몰아가시면서 그 한쪽 고에 있는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현재 현 입지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셔서 새로운 거를 더 창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두 개를 다 보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서울 한복판의 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곳이기 때문에 보유하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픈 채팅방 함께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랄게요. 네, 오픈 채팅방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는 정책,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시나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정책이 많이 바뀌었으면은 네. 투자 패턴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바뀐 것을 빨리 받아들이질 못하고 옛 것으로 같이 고집하시는 경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바뀐 정책을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앞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인사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회로 다가옵니다. 네. 그 기회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에 맞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세미나에서 만나보시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바뀌는 정책,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접수된 모든 고민 사연들을 방송 중에는 해결해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동주 대표님이 접수된 고민 사연들 다 체크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점 궁금하신가요? 예,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번지 네, 신암 드림 리버 오피스텔을 네, 지난 2월달에 분양권 전매로 두 채를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구입했는데 둘 다 이제 전용 면적이 24평방미터, 29평방미터인데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네. 재산세 감면이랑 종부세 합산 배제랑 양도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의도 네. 신안 드림 리버 오피스텔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월세 받을 목적으로 이 여의도에 오피스텔 구입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 세무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까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무적인 네. 혜택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예.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일단 화면 지도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은 곳에 구입하신 것 같아요. 몇 채 구입하셨? 한 채? 두 채 구입했어요. 두 채 구입을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세 감면은 당연한 거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유할 때와 양도할 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보유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재산세가 있고 이제 지금 고민되는 게 또 종부세가 고민돼요, 그죠? 네. 종부세 고민되고 이제 양도할 때야 당연히 양도세고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법도 다 다르긴 달라요. 근데 막 법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 네. 재산세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전용 면적 네.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이 두 채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60제곱미터 이하를 두 채 이상, 네. 두 채 이상 했을 때 재산세를 50% 감면해줘요. 아, 예. 그러니까 두 채 하셨으니까 재산세 50% 감면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거 사업 운영하시면. 네. 그런데 단 기간이 현행법상으로는 기간이 2021년까지로 돼 있어요. 아, 예. 이제 이때 가서 연장해 줄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정부가 또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감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네. 종부세 있잖아요. 네.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우리가 중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이 작년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산 것들은 이 종부세도 합산을 할 거고 양도세도 중간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도 왜 제가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번 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 기준이 달라요. 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6억, 9억 그러는 건 주택에 대한 거고 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준주택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아, 그 외에는 예. 주택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해도 해당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다음 양도세 중과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근데도 등록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양도세 중과해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잖아요. 이제. 네. 근데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8년 운영, 어차피 의무임대 기간 8년이거든요. 네. 8년 의무임대 하면 50%, 네. 2년 더 채워서 10년 하면은 7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감면을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실제 이 감면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율이 높다 보니까 막상 네. 세금 계산을 해보잖아요. 막 3주택에서 20% 중과 맞아 계산해보잖아요. 네. 얼마 안 나와요, 세금.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월세로 잘 운영하고 오히려 이제 소득세 걱정하시 소득세를. 아, 소득세요? 예, 소득세는 이제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과세가 좀 깐깐해질 거예요. 네. 소득세 부분 잘 체크해서 월세 비중이 너무 높아도 오히려 세금을 다 뺏기는 그 순간 발생을 하니까 네. 적당하게 월세랑 그 보증금 비율 잘 구성을 해서 이 네. 부분만 조금 더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다 나한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아, 보증금이면은 그 한 채를 보증금해서 전세 놓으면은 전세 보증금은 소득세 전세 보증금은 빠지는 일단 현행 마찬가지 2021년까지는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는 전세 보증금 그 소득으로 환산 안 하니까요. 네.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요즘에는 지금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연령대에 맞게 좀 더 공격적이냐 아니냐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 은평구요. 네, 거기다가 은평구 역촌동 네. 82-12요. 12번지 여기 빌라인가요, 어머님? 예, 빌라요. 네. 보유 중이시고요. 예, 그걸 한 지가 한 8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2,500에 45만 원 월세 났거든요. 아, 월세로 보유 중이시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머님 여기 향후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매도를 네, 해봐야 그래갖고, 될런지 매도 예, 타이밍. 지금 팔고 싶은데 아, 팔고 팔아야 싶으신데. 되나? 알겠습니다. 매도 여부 그러면 진단 도와드리고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예, 그리고 어머님. 전망도 좀 알아볼까요? 향후 전망까지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월세 받는 목적으로 처음에 구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예.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건물은 몇 년이나 됐어요? 아까 건물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됐어요? 예.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면 예. 물론 지금 월세 받는 목적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하고 향후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했을 때 이 가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걸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 그렇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 지역이 실거주자들이 많은 곳은 맞아요. 근데 예. 월세 시장이 형성된 곳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곳이에요. 주로 낮은 주거비로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낮은 주거비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 보증금을 조금 활용한 이런 임차 수요자들이 많이 집중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가 월세를 받다 보니까 월세를 높게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는다는 아마 한계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살 때 네. 그 받은 금에서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냥 놔뒀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조건이 도로 조건을 보니까 이게 네. 큰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 그 안쪽에 도로 안쪽에 있는 집이에요, 그죠? 예. 이런 집들은 내가 나중에 처분하고자 할 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까 말까 고민할 때 첫 번째 지역적인 특성을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내 부동산, 내 매물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매물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은 외부에서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지역을 선호하느냐예요. 선호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지언정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장점은 크게 안 보여요. 그러면 매물의 특성이 잘 보여야 되는데, 매물의 특성이 좋으려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접근성이냐면, 지금 역과의 접근성은 괜찮아요. 근데 도로와의 접근성 중에서도 차량과의 접근성이 좋은 도로를 갖추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려면 조금 더 큰 도로, 대로변 이런 곳에 붙어있는 건물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 시장이 강하니까 내가 월세를 받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면 건물이 조금 더 새 거여야 돼요. 노후도가 조금 낮아야 돼요. 근데 이미 노후도도 한 10년을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갈아탈 때가 된 거예요. 네. 네, 갈아타서 이 처분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타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근데요. 네. 한 4천만 원 더 보태서 네. 월세 한 대 사면 얼만큼 네,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방송 외 시간에 조금 더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어머니 여유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동산 예. 궁금하신가요? 저는 2017년 5월에 이촌동에 있는 북한강 성원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세도 다 끝나고 네. 다시 전세 세입자도 얻어야 돼서 이번 시점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세 만기를 예, 예. 앞두고 이제는 매도를 고려 중이신데 어떻게 예, 해보는 예. 게 좋을지 이촌동의 예, 예. 북한간 성원 예, 예. 아파트 대표님 진단 예,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언제 사셨다고 그랬죠? 2017년 5월에요. 2년 17? 전에 샀어요. 딱 2년 돼가요. 그러면 지금 꽤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이제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팔고 싶으신 거구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데는 한남 뉴타운 3구역하고 네. 여의도 공작 아파트 네. 38평형하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또 이렇게 팔자니 아쉽고요. 왜 그러냐면 한강이 너무 잘 보여서 전망이 좋아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좀 네. 아쉽기도 하고 이걸 자. 팔아서 이렇게 옮겨 타면 그만큼 더 수익률이 높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단순하게 이거를 팔 거야 그랬으면 제가 반대했을 건데요. 지금 네네. 저 이거 팔고 한남 3구역 아니면 여의도 공작 아파트 갈래요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할게요. 그러면 신성이요? 처분하시는 거. 왜냐면 네네. 이거를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용산은 예.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이 더 커질 거예요. 2년 후에요? 예, 이제 막 지금 다지기 하고 이제 반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용산권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 그런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용산에서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뀌는 첫 사업지잖아요, 이게. 네네네. 개발지, 뉴타운 개발지잖아요. 네네. 그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그리고 이 현재 북한강성은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 한남 뉴타운이 이제 건축심의 통과하고 사업시행가 통과하고 그러면 사업이 되게 네.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개발의 이익을 내가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한남타운 들어갔다 나중에 공작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여기 공작 아파트도요? 네네. 그래서 네. 우선은 네. 내가 가격이 오른 현 시점에서 진입 시점이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이거 처분을 하고 더 좋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빨리 갈아타서 한 번 더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가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하시는 거면은. 네. 예. 그런데 예. 선생님 매도 가격을 올랐다고 해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세에 맞게 팔면 물론 되나요? 팔고자 하는 사람의 적정 가격은 최고가겠죠. 네네. 하지만 네. 매매라는 거는 네. 매수인도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돼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을 그 가격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거보단 조금 낮춰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건이 많이 있을까요? 네, 이거 처분하시고 다시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계적인 재테크 전략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통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